네,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탄가 흐르다연 경전 정중 18번째 시간이고, 수트라스타나 5번째 챕터. 수트라스타나는 길게 정리를 해나가는 스타나에서 드라바 드라비아라고 하는 5번째 챕터인데, 드라바 드라비아. 드라바는 흐르는, 드라비아는 물질. 흐르는 물질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액체류, 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지금 물에 대해서 쭉 지난 2시간 동안 배웠고, 오늘 물 마시는 법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제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우유도 나오고 버터도 나오고 코코넛 워터도 나오고 뭐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 따뜻한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뭐 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상태,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들어갔고,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통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뜨거운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아유르베다에서도 따뜻한 물, 특히 뜨거운 물 마시는 것의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 현대의학 의사분들도 책 많이 내셨어요. 뜨거운 물의 효과 해가지고 현대인들의 가장 잘못된 건강 습관 중에서 차가운 물과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을 뽑으면서, 뜨거운 물로만 바꿨을 때, 내가 평소에 마시는 습관을 뜨거운 물로 바꿨을 때 일어나는 건강의 변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디톡스 효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뜨거운 온도의 물을 마시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현대의학, 아유르베다 막론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그리고 차가운 물이 필요할 때에 대해서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에는 요 우슈나 잘라라고 하는, 우슈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뜨거운이고 잘라는 물이라는 뜻으로 뜨거운 물에 대해서 정리를 한 슐로카예요. 그래서 디빠남, 빠짜남, 깐티암, 라구, 우슈남, 바스티쇼다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뜨거운 물의 효능, 디빠남, 빠짜남,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경전 정주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지금 이렇게 이상한 글씨로 써 있는 게 이제 슐로카라고 하는 건데, 이 슐로카는 쓰는 방식이 짜라카사미타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훨씬 길게 막 15줄씩 나와요. 뜨거운 물에 대해서 나오면 엄청나게 길게 나오고 쭉쭉쭉 나와서 서술을 한 반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시탄가 흐르다얌이라고 하는 경전은 정해져 있어요. 단어 수도 정해져 있고 운율도 있고 읽기가 비교적 쉽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시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약간 뭐 래퍼들이 라임을 맞추듯이 거기에 중요한 거를 구간 때려 넣는다든지, 시작하는 구간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고백을 하고 싶다, 영희야 하고서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반에 빵 찍고 내가 중요한 거부터 일러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뜨거운 물이 가장 건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뒷바남, 빠짠남,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라구, 우슈남.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소화에 관여가 되는 부분인데, 뒷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를 돕는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뒷바나를 영어식으로 해석들을 할 때 appetizer라고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먹어서 식욕을 끌어올려서 소화를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식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덜 되는 거랑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배가 고프고 이 음식을 되게 맛있겠다. 그래서 입맛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요거는 아유르베다적인 설명을 더하자면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에 마음을 더해서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미각에도 너의 마음을 담아서 그 미각이 살아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아근이 소화력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 맛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샤프할 때 감각기관이 샤프하다는 거는 눈으로 봐도 캐치가 잘 되고 입으로 먹었을 때도 맛이 캐치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그니가 강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은 샤프하다. 그래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식욕을 끌어올리는 방식이고 빠짜나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어,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먹는데 피클 땡긴다. 그다음에 뭐 고구마 먹을 때 김치가 먹고 싶고 그 느낌이에요. 빠짜나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태운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짜나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하면은 생강, 후추,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을 확 지펴서 뭔가를 태우는 요 아마를 태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서 뜨거운 물이 하는 아마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소화를 돕는다는 거는 미각을 살려서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운맛이나 뜨거운 게 들어가서 뭔가를 태우는 데 도움을 주거나 세 번째 컨셉은 라구, 성질이 가볍다. 성질이 가볍다는 거는 무거운 음식 먹고 나면은 몸에 그대로 무거운 성질이 늘어나서 몸도 처지고 무거운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동물성 지방 함유가 높거나 단백질 함유가 높은데 탄수화물까지 정제돼서 들어간다. 그러면 먹고 나면 푹 하고 퍼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국수, 그다음에 뭐 빵 종류에다가 동물성 지방 크림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몸을 무겁게 하는 이유인데 이 가벼움의 성질을 줬을 때 소화를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잘 보시면은 되죠. 물이어도 그렇고 어떤 음식이어도 열을 가해서 끓인다 하면은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게 변합니다. 가볍게 변한다. 이래서 차가운 물을 발칵발칵 들이키는 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인 거.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얼음물 마시고 식사할 때 차가운 주스 마시고 수시로 마시는 아이스 커피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물을 가지고도 물을 끓이면은 성질이 변하는데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도 성질이 변해요. 가볍고 무겁고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차가운 음료가 왜 무거워져요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밀도 자체가 뭐 변하거나 질량 대비 뭐 무게감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소화하기에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차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가운 거를 몸에 넣었을 때랑 뜨거운 거를 몸에 넣었을 때 느끼는 기분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오는데 물마저도 뜨거운 온도로 끓여서 마시게 되면 이 물질을 드라비아라고 하는 것, 물도 포함되고 음식도 포함되고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질에 따라서 몸에 주는 임팩트가 다르단 말이죠. 이거를 뜨겁게 해서 먹었을 때는 체온이랑 가깝기 때문에 몸에서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에너지를 별로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먹을 때 소화가 쉽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제가 아플 때 죽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을 먹는 이유는 쌀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끓여서 물도 넣어서 끓이고 거기다 뭐 생강도 넣고 소화 잘 되라고 끓여서 텍스처가 점점 변하죠. 딱딱한 거에서 이렇게 죽처럼 텍스처가 변하는데 여기에다가 열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먹었을 때는 내 열 에너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도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소화가 쉽다. 금방 배가 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것을 내 원래 에너지랑 비슷한 성질로 죽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프니까 디톡스를 하고 싶어서, 뚱뚱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가장 먼저 어디서 주워 듣게 되는 것이 과일식, 생채식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내 소화력이나 대사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시작을 차가운 과일, 그다음에 생채식으로 시작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은 더 망가질 거예요. 아주 잠깐 내가 계속해서 이런 건강한 식재료를 먹지 않아 왔기 때문에 초반에는 반짝하고 가벼움을 느끼다가 여기서 가져오는 그 건조하고 차가운 성질을 꾸준하게 넣어 주시면 이제 에너지가 그거를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동물성 식품이 쌓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에너지가 많이 쌓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그 변화라고 한다면은 다크서클 심해지고, 변비는 더 심해지고,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매갈이 없어지는, 손발 차가워지고. 제가 이제 비건 월간 비건의 글 쓰면서 수업했을 때 가장 많이 만나던 분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항상 이렇게 추워하시고 항상 이렇게 털모자 쓰고 오셔 가지고 "저는 생채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만났죠. 이렇게 마르쉐 같은, 마르쉐 맞나? 마르쉐 장터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그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뒷바남 빠짜남까 라구 우슈남, 내가 소화가 잘 안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 먹는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 가장 음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거는 물 마시는 습관부터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별로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두 번째, 칸티엄, 칸티엄. 칸티아라고 하는 거는 목인데, throat, 목인데 기관지에 좋다. 이게 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 보컬리스트들, 그다음에 이런 학원에서도 가르치는 걸로 알아요.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차가운 음료를 절대 못 마시게 한다든지, 차가운 액체류를 마시는 거는 전부 다 수축을 시켜요. 이렇게 꽉 쥐어짜는. 이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목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뜻한 물들을 마셨을 때는 우리가 사우나에다가 아니면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 몸이 풀어지는 느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목에서는 근육들이 확 수축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는 이게 잘 풀어진다. 그래서 기관지에도 따뜻한 물이 좋은 거. 그다음에 바스티 쇼다남. 바스티라고 하는 거는 음 여기서는 이제 방광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원래 바스티라고 하는 자리는 왓다 도샤라고 하는 것의, 어이구, 왓다 도샤라고 하는 것의 핵심 자리예요. 왓다 도샤의 메인 사이트다. 왓다 도샤가 뭔데요? 왓다 도샤가 하는 일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책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분들의 생리가 일어나는 거, 임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모든 호르몬과 모든 신경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피 속에다가 호르몬을 빵 쏴 가지고 소화시켜라, 생리해라, 배고프다, 잠자라, 모든 것들, 신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춥다, 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신경을 주고받는 사인, 그리고 음식을 먹고 뭘 먹고 배출을 하는 거, 아기가 생겨서 나가는 거, 생리혈이 쌓여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바타 도샤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바타 도샤의 질병을 묶음으로
만들어도 책이 한 권이 나오는, 실제로 경전의 바타도샤에 대한 질병 챕터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의 메인 자리, 본진이 바스티예요. 그거를 이 골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파워하우스, 뼈도 생기고 여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아따도샤 자리는 바스티라는 것이고, 그 골반 자리이기 때문에 요가에서도 뭐 나오고, 그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골반이 혹시라도 조금 틀어진, 각도 하나 틀어지는 것 때문에 호르몬 문제, 임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스티의 자리에 쇼다나, 쇼다나라고 하는 거는 정화 치료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뭔가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걸 말해요. 바타 도샤가 망가진 것도 배출을 시킬 수 있고, 까파 도샤, 삐타 도샤, 몸에 있는 도샤 에너지들이 망가졌을 때는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반짝가르마라고 하는 정화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걸 쇼다나라고 해요. 그래서 바스티 쇼다나는 여기서는 방광에 뭐 쌓여 있는 것들을 배출을 시키거나 뭐 정화를 시킨다는 표현인데, 이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차가운 물을 마시면 확 컨스트릭션 시켜서 쫙 잡아당겨서 몸에서 잡고 있다면은, 따뜻한 것들을 이제 배출을 시켰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몸에 쌓여 있는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되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히트마, 아드마나, 아닐라, 슬래슈마, 사띠아하, 슈띠, 나와 지와레. 지금 전부 다 또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드마, 아드마나, 아닐라, 실레슈마, 사띠아하. 히드마는 딸꾹질이고, 딸꾹질 할 때는 뜨거운 물 마셔라, 도움이 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아드마나는 복부가 팽만했을 때. 음. 이거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항상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스가 잘 찬다. 차가운 음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차, 이런 거는 굿바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닐라는 바타도샤의 동의어고, 슬래슈마는 카파도샤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와타도샤나 카파도샤의 증상들이 있을 때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와타도샤나 카파도샤는 성질이 일단은 차가워요. 카파도샤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바타도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온도가 차가운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 카파도샤는 대표적으로 여기 쇄골 위쪽에 문제들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감기 걸린다, 비염, 축농증이 있다, 목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음, 카파도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로 차가운 거 들어가면 안 되고, 바타도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복부 쪽에, 골반 쪽에 문제가 있다, 생리 문제가 있다, 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다 따뜻한 거.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삐따도샤 문제, 삐따도샤 문제가 아니면은 를 제외한 모든 컨디션에서는 뜨거운 물이 좋다. 삐따도샤는 열의 열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 그러니까 열이 펄펄 끓을 때라든지, 어, 피부 질환 중에서 이렇게 알러지처럼 두드러기처럼 확 퍼져나가는 것들을 다 삐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열성 문제로 확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변이 아주 묽어서 설사를 막 쭉쭉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열의 문제가 높아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자꾸만 주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실제로 모르는 피부 질환 중에서 열이 오르면은 주사처럼 얼굴 시뻘개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요새 뭐 TV 보면은 그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얼굴 막 시뻘개지죠. 그런 사람들 주사라고 하는 것, 그 얼굴 빨개지는 거의 특징은 소화기관에 그 열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식습관을 안 봐도
비디오처럼 알 수가 있는 게 주사가 있다, 얼굴이 홍조가 잘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화기 쪽의 삐다를 계속 자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식단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는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발효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뭐 맥주랑 치킨을 달고 사는 사람, 뭐 요산 수치 높아져서 통풍 중풍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도 심각해지고, 아, 그러니까 맵고 뜨겁고 자극적으로 먹는다, 그러시면은 이런 삐따 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찬물 마셔야겠네요 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건 밑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디아가 몸에 좋은 것,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덜 되는 것, 뭔가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정화요법을 했을 때, 어, 이거 거창하게 이제 정화 디톡스 요법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잖아요. 뭐 디톡스 차 마셔요. 뭐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살 뺐어요.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인스타에 여신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배출을 시키고 나면은 몸에서는 그 배출하는 스트레스를 어, 보듬어 줄 수 있는 음식이나 뭐 요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살을 다이어트를 막 하고 계신다면은 요 사디아 요법이 꼭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유르베다도 마찬가지로 반짝가르마라고 하는 정화 요법, 비워내기 요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 보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소화력을 달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든지 죽처럼 따뜻하게 먹고 물을 따뜻하게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서 여기 나와 지와레, 나와는 뉴, 영어로 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지와라, 그래서 나와 지와라라고 하는 거를 피버, 또 감기, 열병,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와가 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센트 오리진 피버 이래가지고 지금 감염증이 발생한 지 초기에, 그때에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감염증 초기에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까사 아마, 위에서 아까 등장했던 소화 부분에서 까사는 기침하는 거, 아마는 대사 독소 쌓인 거, 삐나사는 비염이 생긴 거, 슈아사는 비슷해요. 뭐 기관지에 문제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게 뭐야? 빠르슈아. 자, 그래서 기침하거나 비염이 있거나 천식 기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을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고, 음. 빠르슈아 루자는 요거는 바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체 쪽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뭐 통증이 있는 것들 묶어서 표현한 거니까 그냥 바다 도샤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가 수련 좋아하시는 분들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 땀 흘리고 나서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드시는 거, 그거를 가장 많이 피하셔야 돼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때마다 와타도샤 문제가 쌓이게 되고, 골반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스 복부팽만으로 시작해서 호르몬 문제로 이어지는 그 루틴입니다. 그 루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또 따뜻한 물 마시면은 재미없고, 이 지지배랑 무슨 얘기도 해야 되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뭐 티 뭐 명상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마셔요, 막. 그죠? 음,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물 먹는 거는 뭐 이렇게
쿨한 거 아니에요? 뭐 꼭 어디서 온 좋은 차 마셔야 되고 뭐 그죠? 좋은 커피 마셔야 막 쿨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따뜻한 물 마시면 난 생각 있는 여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옆에서 누가 열심히 보이차 끓이고 중금속 덩어리를 막 마시고 있을 때 나는 그냥 물 마신다. 물이 얼마나 몸에다가 디바나 빠짜남 카티엠 라고시남 바스티 쇼담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막 마시는 거죠. 물 드세요, 물. 음. 차를 마시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 어떠한 동물도 차를 마시지 않아요. 왜? 차는 말 그대로 사치품이에요. 물을 잘 마셨으면 애초에 차를 그러니까 하다 하다 심심하니까 이제 차를 마시는 거죠. 할 게 없다. 이제 뭔가 좀 우아한 어 티타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물이 오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유럽 쪽에는 센 물, 하드워터 그래가지고 물 받아놓고 나면은 밑에 그 하얗게 가라앉는 거 칼슘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머리 감고 나면 머리에 손 안 들어가고 막 이런 물이 많았고 물이 오염이 잘 됐기 때문에 동양권에서 홍차를 들여다가 차를 마셨더니 물 맛도 맛있고 오염되지 않게 마실 수 있고 이러면서 차의 문화가 생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물 깨끗하게 잘 마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쩌다가 즐기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은 맛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차로 달고 사시는 거는 100%다 탈수증 생겨요.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를 뽑을 때 탈수. 모든 사람들이 커피 아니면 차를 마시기 때문에 물을 너무 안 마셔서 탈수가 있다는 거랑 음식은 전부 다 간편식, 데워 먹기 이런 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두 개예요. 탈수랑 영양실조 요 두 가지. 비만인데 영양실조. 그러니까 몸은 쪘어요. 지방은 있는데 영양실조 그거랑 뭘 계속 마시는데 탈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되게 무서운 문제예요. 아시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마. 아마라고 하는 거는 대사독소인데 대사독소는 왜 쌓이냐? 이거 아주 뭐 이렇게 막 뭐냐 연예인들과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TV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기 좋은 거리죠. 대사독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대사독소를 만드는 원인은 뭐가 있고 그러면 옆에 홈쇼핑에서는 그거를 낮춰주는 약을 팔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대사독소가 쌓이는 이유는 체내에 무언가 과하게 들어왔을 때 쌓이거든요. 이 과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소화력을 벗어나게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쌓인다. 그래서 소화력이 굉장히 높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그 운동도 잘 하고 소화도 잘 시키는 분들은 웬만해선 탈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기 소화력을 자기가 깎아먹고 음식들의 조합이 잘못됐을 때 이 대사독소가 아주 잘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강한 음식을 내 소화력 넘어서 먹어도 대사독소로 생겨버리고 조금을 먹어도 잘못 조합해서 먹으면 바로 대사독소가 되고 이제는 대사독소가 쌓이기 쉬운 것들이 케미컬 스트레스라 그래서 화학품을 즐겨서 사용하는 것들도 대사독소를 바로바로 만들어요.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음, 아주 좋은 퀄리티의 동물성 식품을 먹었다. 내 소화력에 맞게 먹는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대사독소가 쌓이지 않아요. 내가 좋은 계란을 사가지고 좋은 빵이랑 사서 이렇게 버터 발라가지고 평상시에도 간식을 안 하고 차가운 음료를 안 마시고 딱 식사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녹차, 뭐 민트티 이런 거에다가 빵에다가 버터 발라가지고 계란을 먹었어요. 그런데 과식도 안 했어요.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중간 이따가 뭐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막 걷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잘 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란도 먹고 있고 버터도 먹고 있고 뭐도 먹고 있죠. 이거는 채식
잡지에서 봤을 때 그거는 자살행위인데 근데 저 사람은 건강해요. 이해가 안 되죠. 너 채식을 안 하면 너 그런 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은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기본기를 잘 지키고 있잖아요. 식사 시간에 먹고 마시고 건강한 거를 동물성 식품이든 상관없이 먹었고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자요. 그럼 대사독소가 안 쌓인. 두 번째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와장창 뛰어나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막 잠을 막 깨우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아 나는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라 가지고 샐러드에다가 아마가 바로 생기는 블루베리 요거트에다가 유제품에다가 과일 섞으면 아마가 바로 생기니까 블루베리 요거트에다가 연어 샐러드 중금속 덩어리를 막 해가지고 맛있게 막 먹어요. 이러면은 이미 조합 자체에서 대사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음식에다가 식사를 하기 전에 차가운 음료를 자꾸만 먹어놔서 내 소화력 에너지는 바닥을 친 상태에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대사독소가 쌓여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랑 이게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는 완전 채식만 해야 돼. 그리고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밖에서 막 그 고기 뷔페 가서 막 싸우다가 그런 거 먹지 마라 이 야만인들아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혼자 막 만들면서 현미밥에다가 상추를 해가지고 쌈을 이렇게 막 먹어요. 막 먹으면서 옆에서 고기 먹고 있는 사람은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 그냥 어떤 사람이 제일 건강한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채식을 하건 동물성 식품을 먹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보이차를 먹어야 되고 보약을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자고 일어나서 몸에 쉬는 시간을 줬다가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지 않게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먹고 중간에는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지. 그걸 보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TV를 보다가 대사독소에 좋은 거는 인도 전통의학에서 나오는 모링가 파우더를 먹으래. 그걸 또 사가지고 자기가 망가져 있는 몸과 마음에다가 그걸 또 넣어서 먹고 안 되니까 아유르베다도 사기네. 이런 식으로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아마가 쌓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가족력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를 잘 쌓이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윗 부모 그 위에 내 친척들의 질병 그 유전병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 나한테 100% 와요. 그렇게 사시면은. 고혈압, 당뇨가 잘 발생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가 쌓이는 식으로 가면 그쪽으로 100% 가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뭐 갑상선암을 잘 발생하는 집안에서 이거를 주의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아마라고 하는 거는 대사독소는 염증이고 염증은 이 모든 폭탄 누르는 스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쌓이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시는 물 마시는 습관 하나에서부터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물은 항상 뜨겁게 드시고 자주 먹지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건강한 식재료랑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 자기 전에도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거. 사실 이거를 자기 체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기도 해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이 아니라 진짜 호호 불면서 먹어야 되는 뜨거운 물을 마셔보는 걸로도 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뜨거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자면 왔다나 까파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잡혀요. 잘 때도 잠을 잘 자게 되고 불안정한 것도 내려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내려가요. 다만 자기가 삐따의 열성 문제가 있거나 이런 체질인 경우에는 잘 때도 벌써 열이 막 올라서 잠도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묽은 변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만 해봐도 어떤 성향인지 알기가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먹고 잤을 때 오히려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변을 잘 보는 타입인데 이 문제가 심각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뜨거운 물. 네, 그래요. 그래서 물은 뜨겁게 먹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되고, 어, 뜨거운 요 요거까지 등장을 해요. 끓였다가 식힌 물은 어떠냐? 언어비시안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언어비시안디 라구, 위에서도 등장했었는데 라구 가볍다, 쪄. 그리고 떼얌,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 언어비시안디 라구 하다. 언어비시안디, 요 아비시안디는 기관을 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몸에 증가를 하게 되는 거. 근데 이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마시게 됐을 때는 어너비시한디, 몸에 이런 끈끈한 거나 축축한 거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즉 카파도샤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음, 카 카파도샤. 카파도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요쪽에 잘 쌓여요. 그죠? 여기 이렇게. 요쪽에 뭐가 잘 쌓이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항상 뭔가 부비동에도 농이 차 있으면은 축농증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눈곱도 떼고, 그죠? 뭐 가래를 뱉으면은 끈끈한 게 나오고, 코를 풀어도 끈끈한 게 나오고, 그죠? 전부 다 끈끈한 것들이 잘 쌓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카파도샤가 아니라, 카파도샤는 성질이 차갑고 축축하고 끈끈하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파도샤는 이 안에서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의 결과물들, 부산물들, 노폐물들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끈끈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까파는 잘라 부르 까파는 기본적으로 잘라라고 하는 물, 뿌르뜨비는 흙, 물과 흙의 원소로 합쳐져서 나온 것이 까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장 큰 거는 이 잘라 마하붓다라고 하는 물의 원소, 여기서부터 왔다라고, 기원 자체를 물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을 마시거나 샤워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물의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는 이 카파도샤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축축한 시즌, 밖에 뭐 비 오고 습도가 높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카파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물을 마셨을 때는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 차가운 물을 그냥 마신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끈끈한 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끓였다가 식혔을 때는 이런 까파를 증가시키지 않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까파는 물에서부터 기원을 했지만 이거를 끓였다가만 식혀서 마셔도, 또는 끓였을 때 마시더라도 까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는 그냥 끓이지 않은 물, 상온에 있는 물이나 차가운 물을 수시로 마시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비염, 축농증 이런 거는 못 고친다 보셔야 돼요. 또는 아, 비만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나는 계속 마시는 습관이 있다. 그럼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라구 위에서 나왔었고, 소화가 쉬워요. 자, 이 변화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채식, 생과일 먹는 거는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지금 뭐 디자인 유얼 라이프 그 온라인 과정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과일을 건강하지 않을 때 제발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셨죠? 자, 뜨겁게 끓이기만 해도 기본적인 성질이 가벼워진단 말이죠. 요리를 열을 가해서 하면 원래 성질보다 가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이 좋다, 스팀을 해서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물마저도 소화가 쉽게 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등장했죠. 열성의 질환들이 강할 때, 뭐 확 퍼져나가는 두드러기가 심할 때, 열에 얼굴에 홍조가 심할 때, 물변을 막 죽죽 보고 있을 때, 이럴 때에도 끓였다가 식힌 물들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
요거를 제일 많이 하시거나 어, 다시 끓이는 물. 요거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마시면은 온도가 뜨겁지 않을 때 마시면 요런 효과가 있지만 그거를 하룻밤이 지날 정도로 오래 보관을 했다 마신다. 이 물은 세 가지 도시가 모두 망가진다. 절대로 그냥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효과를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물을 끓이시고 식었는데 다시 끓여서 마시는 물 절대로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왜? 바로 암화가 생기기 때문에. 음. 제가 이거를 아유르베다 공부하면서 물을 끓였다가 식은 거를 다시 끓여서 먹으면 암화가 바로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전자에 물이 남아 있어도 그냥 그거를 버리고 해요. 아니면 뭐 화초에다 물 주든지 하는데 이거 현대의학 자료들 보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을 끓이고 하면서 변하는 성질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식은 다음에 다시 끓이면 물의 성질 자체가 변화하면서 건강에 되게 좋지 않다라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뭔 소린지는 모르겠고 그걸 읽어봐도 근데 어쨌든 물을 다시 끓이는 거는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끓었으면 끓은 거 드시든지 식은 거 드시든지 어제 끓였던 건데 그냥 버리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지금 내 문제가 응? 내가 물 식은 거를 자주 끓여서 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질문부터 보고 갈게요. 공부하다 보면은 조리 과정을 최소화해서 자연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나오는데 이건 소화력이 좋은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뭘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이 조리 과정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리 과정을 최소화하라는 게 물에 삶기만 하거나 찌거나 끓이면 되잖아요. 조리 과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거는 정제 가공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재료의 원래 맛을 해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부를 뭘 위주로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답을 하면서 갈게요, 그러면. 자, 물 마실 때 주의할 점을 그래서 정리를 해줍니다, 경전에서. 자, 성질이 다른 물을 함께 소화 전에 마시는 것은 그물이다. 이게 무슨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물이 삼다수가 다르고 내륙 지방에서 나오는 거 다르고 이거 미네랄 워터랑 그냥 일반적인 물이랑 뭐 심층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이 성질들이 다 다른 것들을 같이 자주 그러니까 내가 미네랄 워터를 마셨는데 그 물이 소화가 되기 전에 뭐 다른 우물물을 마신다거나 심층수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돌이 일어난다. 그 정도로 이제 물의 성질이 달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까지 해줘요. 여기서는 이제 대샤가 다른 거. 이 지역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나서 저 지역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끓인 물을 마시고 나서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 끓이지 않은 물을 마셔도 암화가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뜨거운 물을 마시고 나서 뜨거운 물이 체내에서 소화가 되기 전에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암화가 생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뭐 그렇게 그렇게 안 먹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식사가 뜨거운 음식을 막 먹고 있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 뜨거운 국물을 많이 먹고 있을 때 옆에 차가운 음료 듣고 물 드시잖아요. 그러면 소화력에 충돌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가 가장 잘 생기는 습관 중에 하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식사 중에 주스 마시는 거 최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주스를 마신다거나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스 음료를 얼음 넣은 뭐 콜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화력에 아주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삼겹살 먹을 때 뭐 사이다 먹으면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삼겹살에 막 된장찌개를 먹다가 저도 얼마 전에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주 그러시면 이제 문제가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식사하실 때 차가운 음료들 드시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나 감염증이 심할 때는 갈증이 워낙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채워줄 만큼 물을 마셨을 때는 까파피타 모두 망가진다. 물 마시는 것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저같이 멍청한 애들이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물을 진짜 무서워할 정도까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에게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물 없이 살 수 없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해야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 그런 얘기를 쭉쭉쭉 하면서 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마무리로 물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이 본인의 지금 건강한 소화력 상태, 건강 질병 상태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물 마시는 것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등장하는 게 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물을 잘못 마셔서 그렇다는 거네. 그래서 물 탓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렸다. 그랬으면 이 큰 병을 일으켰을 원인들은 물에도 있고 음식에도 있고 수면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질병이 터지고 나서 되감기를 하려면 다시 돌아가려면 건드릴 게 너무 많아요. 물도 잘 먹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돼요. 음.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 문제가 터지신 분들은 자꾸 이런 거에 꽂혀요. 이 물 강의를 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내 문제가 차가운 물 마셔서 그랬구만. 그러면은 이거를 안 하면은 다 좋아져야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마셔요. 차가운 물 마시던 거 막 꾹 참으면서 뜨거운 물 마셔요. 안 좋아져요. 왜 내 지금 이 불편함이 안 사라지지?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이 망가지신 분들은 다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시작을 하셔야 음식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이거구나.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문제가 실제로 물만 잘못 먹고 있어요. 나머지는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다 하는데 물만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물 고치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러면 좋은 케이스죠. 근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문제가 터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건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막 암 걸린 사람들 특히 막 여성분들 여성암 걸리신 분들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식단 공부를 해보니 모든 게 문제예요. 동물성 식품 모든 게 문제고 첨가물 모든 게 문제고 콩 GMO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했던 섬유유연제부터 해서 향수, 디퓨저 모든 게 문제고 잠을 잘못 잔 것도 다 문제가 되고 집안에 살고 있었을 때 발생하던 라돈이나 라텍스 침대나 뭐 메모리 폼에서 나오던 증기도 그러니까 삶 자체가 송두리 박살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면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터지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하셔야 지금 하나씩 그냥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음, 자연 음식으로 치유가 된 많은 책에서 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질문 올라온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조리 과정을 최소화해서 자연 상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나오는데 맞죠? 당연하죠.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영양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가 자연 상태일 때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겠죠. 이거를 가지고 고구마 깡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소가 뭐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이거는 이미 정제 프로세스를 몇 번을 거친 거죠. 근데 이 고구마를 자연 그대로 먹어야 때문에 생으로 먹는다? 그러면 소화력이 좋으시면 이걸 다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소화력이 그렇지 못하다? 적어도 찜을 해가지고 오일이랑 뭐 소금이랑 간을 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의 영양적인 부분은 최대한 누리되 어, 이게 훼손이 가장 적은 상태로 먹지만 소화력에는 가장 좋은 형태로 먹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고구마의 영양소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걸 가장 주의하란 말이에요. 자연식물식을 공부하거나 뭐 채식 영양학을 공부해 보시면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한 학문에서는 영양소가 주인공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고쳐야 되는 게 영양학적인 문제라면 그런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내가 영양사 될 거 아니고 가르칠 거 아니시면은 나한테 맞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전에 물을 끓이고 오후에 마시면 물이 식어요. 근데 이 식은 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되는 게 느껴지는데 무슨 말? 물을 컵에 담아. 네. 맞아, 그 맞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뜨거운 물을 안 먹으면은 부담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항상 뜨거운 물을 드셔야죠. 그러니까 먹을 때 끓여서 드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나보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다시 끓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섞으면 암화 생기니까. 하룻밤을 지나 보관한 물은 겨울에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끓인 물은 끓었을 때 먹던가 식었을 때 마시던가 좀 지나면 그냥 버리시고 다른 물 드세요. 자, 마시는 물의 양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먹는 음식의 양도 함께 줄이는 게 정석일까요? 뭐 그렇죠? 물의 소화가 버거운 상태면 당연히 음식은 더 하겠죠. 설사를 하면 최소 몇 시간 동안 몸에 물을 넣어주지 않는 게 좋아요. 요거는 달라요. 설사를 하는데 설사가 미친 듯이 줄줄줄줄 새고 있다.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는 설사를 빨리 멈추고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변이 물 걷다가 뭐 이랬다가 한다면은 이거를 초반에 물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생하고 있는 거를 빨리 태워내는 게 중요해서 그냥 설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체내에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설사가 원인도 다양하고 뭐 이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식중독처럼 뭔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바깥으로 배출이 반드시 돼야 될 때는 설사를 절대로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체내에 있는 것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서 설사 만들어서 빼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지사제를 먹으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위험이. 왜냐하면 그 독성 물질을 몸에다 확 가둬두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초반에는 배출을 하도록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나가서 이제 탈수해서 위험해진다 이런 증상일 때는 지사제를 먹거나 약을 먹어서 멈추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초반에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뭐 한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는 뜨겁게 끓인 물에다가 그 말린 생강 이거를 먹어서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를 태워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말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좀 증상마다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음? 소금 먹는 건 어떤가요? 소금을 먹으면 물이 더
소금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음식에 소금 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별도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건지 다시 얘기해 주시고. 냄비에 끓은 물과 정수기에 뜨거운 물은 다른가요? 요거 조금 달라요. 냄비에 끓여 드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정수기 뜨거운 물은요. 아, 요새는 근데 워낙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뭐 100도씨 정수기도 나왔던데.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끓지는 못하거든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번 그 끓는 점을 지나서 끓고 났을 때의 성질이 확 가벼워지기 때문에 정수기에서는 그 온도를 도달을 못해서 냄비에 끓여 먹는 게 사실 좋죠. 음. 요 물 끓이는 것도 성질이 좀 다양하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성질 다르고 인덕션에 냄비에 끓인 물도 성질이 다르고 전기 포트에다 끓인 물 성질이 다 달라요. 전기로 된 거로 끓이셨으면 바다 도시아가 증가한 물을 드시는 거예요. 물을 먹는데 먹고 나면 몸에 건조함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덕션에 하거나 전기 포트를 쓰시면. 그게 전기가 가진 무서움이에요. 몸을 바짝바짝 말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좋지가 않죠. 물을 하나 끓여도 냄비에 끓인 물이 더 맛이 있고 그거를 모닥불에 끓이면 더 맛있고 이거는 그 열 에너지 차이거든요. 음, 다 아실 거예요.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거랑 내가 팬에다가 구워서 먹는 거랑 이거를 모닥불에 던졌다가 먹는 거랑 왜 맛이 다 달라질까? 그거는 열 에너지 어떤 에너지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발이 차가워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뜨거운 물 마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삐따도샤 되실 거예요. 물도 음식이어서 소화해야 하는 음식이라 백신 접종 후 물을 많이 자주 먹으라고 했는데 조언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어떤 진료를 보고 나서 물 많이 드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는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의해야 할 점은 물에 씻어서 씻겨져 나가는 게 톡신이 있고 지방에 씻겨져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물로 씻어내는 것만 씻겨져 나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독성 물질들은 fat soluble이기 때문에 오일 같은 거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그렇게 항문에다도 오일 넣어가지고 관장하고 오일 바르고 오일 풀링하고 오일 코에다 놓고 오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제거하고 싶어하는 독성 물질들은 물 많이 마셔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 녹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유르베다에서는 그렇게 오일을 쓰는 거예요. 그 맨날 오일만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일에 녹아 나가는 독성 물질 때문에 그래요. 디톡스를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죠? 소변 색깔에 따라서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라는 얘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따뜻한 소금물이요. 따뜻한 소금물을 마실 이유가 없죠. 그죠? 음식할 때 소금을 적당히 써서 드셔야죠. 따뜻한 소금물은 그 정화요법을 할 때나 필요하지 저거를 저는 왜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더 답변을 드리고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게 이롭다는 것은 1년 내내 기후와 관계없이 적용해도 됩니다. 식사 중에 따뜻한 물을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가장 좋다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문맥을 다 지우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밥 먹을 때 물 먹는 게 좋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이상한 놈 되고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있냐. 그 얘기가 아니죠. 식사의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식사의 구성에서는 고체 4분의 1, 액체 4분의 1, 그다음에 그 중간 텍스처 4분의 1, 그다음에 4분의 1이 비었을 때가 완벽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을 대접으로 마시는데 야
밥 먹을 때 물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 소화액은 더 희석되고 소화는 더 안 되겠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1년 내내 그렇게 먹는 거에 좋은 게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저희 여기서 점심 오늘도 해 먹지만 여기서 해 먹을 때 저희 새롬 선생한테도 저희가 뭐 국을 끓여서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브로콜리, 버섯, 공심채, 호밀빵 하나가 뭐야 저거? 응? 아 그리고 계란 이렇게 먹을 건데 국물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뜨거운 물 한 잔이랑 먹으면 소화 진짜 잘 돼요. 이거를 직접 체험해본 새롬이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랑 아까 말한 것처럼 샐러드에다가 주스 한 잔 드시는 거랑 뭐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뭐 삼겹살 된장찌개에다가 사이다 먹었을 때랑 또 다른 얘기고요. 정수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미지근하게 먹는 것도 안 좋대요. 이게 아유르베다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뜨겁고 차가운 거를 섞었을 때 물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좋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 용어를 뭐라고 설명해 놨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기억에 남지를 않아서 근데 물을 끓이고 났을 때 성질이 한번 변하는데 그걸 다시 끓이면은 아유르베다에서는 그걸 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무슨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물은 되게 위험하다고 돼 있어요. 코코넛 워터는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경전에 있는 코코넛 워터는 지코가 아니잖아요. 코코넛을 까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코 드시는 거는 이런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지 마세요. 집에서 진짜 야자 까서 드실 거 아니면은 먹지 마세요. 자, 마지막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꼬리 까파 에너지를 이게 무슨 말이야? 꿀이 까파를 효과적으로 내려주므로 물에 꿀을 타서 꿀물로 마시는 것이 맹물급이 아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은 이제 꿀을 차가운 물에 타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타면은 독성 물질로 바뀐다고 이제는 알고 계실 테니까 꿀은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무조건 독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꿀물을 드셔서도 안 되고 차가운 물에는 어차피 용해돼서 성질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꿀은 오일이랑 레몬이랑 해서 드레싱으로 하실 때 먹거나 제일 좋은 조합은 요거트에 먹는 거. 다음 시간 오늘 유제품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제품 먹을 때 꿀 들어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꿀을 뭐 소화력을 위해서 꿀을 먹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꿀을 먹는 이유는 목에 좋으니까 음, 기관지 쪽에 좋으니까 뭐 면역력에도 좋으니까 이제 먹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유제품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제품을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유제품 중에서 우유로 시작해서 요거트, 우유, 요거트, 그다음에 버터, 그다음에 버터 밀크, 기버터 여기까지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과 언제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 이런 게 잘 나올 테니까 다음 달 첫 번째 주 금요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점심을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기 바라면서 어, 화나지 않았어요. 뭐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 화낸 것처럼 보이셨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렇답니다, 사람이. 그래서 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번 달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